저희가 추천사 쓴 게 있잖아요. 네. 추천사 쓴 거를 제가 나눠드린 대본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갑니다. 네. 상실과 죽음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매번 새롭고 낯설고 당황스럽다. 언젠가 준비되지 않은 내가 그 안에서 길을 잃었을 때 두 모녀의 이야기가 길잡이와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아 이게 순서를 첫 번째 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요. 사실 어. 못 본다는 사람 둘이 내가 왜 그랬지? 일단 채원 씨. 필연적으로 애정에는 상실의 고통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하며 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면서 상실을 맞은 그리고 맞이할 당신에게 전하는 담담한 위로. 멋진 말이에요. 진티? 언젠가 누군가를 떠나보게 될 딸내미들에게 공감이 되고 힘이 돼줄 책. 좋죠. 맞아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중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제 거를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일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내용으로 책을 쓴다는 것은 애도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멋진 일 같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 존재했지만 숨겨져 있던 내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필숙 씨, 딸내미 참 잘 키우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책 보시고 저한테 약간 축하를 해주시면서 네. 이게 마지막 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 책 제목은 광고의 승전처럼. 좋은데요, 시리즈로? 그런 거 없어! 이러고. 네. 그러면 이제 추천사까지 다 했으니까 낭송 타임을 가질게요. 저희가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혜빈님께서 원하는 문장을 얘기해주면은 낭송 타임을 갖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낭송 요청 문장은 12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요거는 이제 연아 씨가 요청한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는 내 생일을 다시 엄마에게 돌려주었다. 매년 겨울에 초입에 돌아오는 내 생일에는 설레거나 기쁘기보다는 그저 엄마 생각을 많이 한다. 꼭 나를 낳았던 엄마의 수고를 떠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또 내 중심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엄마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한다. 엄마가 태어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도 했다. 그리고 내 생일을 돌려받은 엄마는 나에게 또 다른 생일을 하나 주었다. 또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니까 또 느낌 다르네요. 짱하네. 이거 저도 읽을 때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최고. 저희 집도 우리 집도 생일은 챙기는 편이거든요. 우리 생일도 그렇고 부모 생일도. 그런데 막 편지를 쓴다던가 이렇게 길게 말을 전한다던가 그런 적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카톡으로나 조금 그랬지. 이거 보고 곧 이제 아버지 생신인데 아빠. 아주 영상으로 그만. 단독샷으로 그럼 해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어차피 내가 편집하잖아요. 아 그러네. 그 편집본 잘라서 보내드릴게요. 이 문장을 요청해주신 이유가 일단은 내 생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되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내 생일을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고 또 나는 엄마한테 새로운 생일을 받고, 이게 저는 이 책에서 읽었던 그런 혜빈님의 생각들 중에서 가장 저한테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초고를 보여줄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볼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한 챕터만 보여주면은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만 보여줘야 했을 때 제가 이 챕터를 보여줬거든요.
그냥 되게 제가 가장 저한테 일어났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내용 같아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낭송 요청 해볼게요. 237페이지에 시가 있죠. 그래서 요거 제가 요청합니다. 네. 낭송해 주시죠. 엄마의 웃는 얼굴은 햇살. 태초부터 있던 빛이 엄마의 웃음이 되어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나를 감싸는 빛이 되었다. 엄마의 걱정하는 마음은 바람. 하나님 만드신 동산에 불던 그 바람이 엄마의 내쉬는 한숨 따라 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되었다. 엄마의 사랑은 물. 부딪히지도 않고 흘러내려갈 뿐인 그 물길이 끝도 알 수 없고 깊이도 알 수 없는 엄마의 사랑이 되어 나를 돌보아 주었다. 30해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었던 그 햇살과 바람과 물은 오늘도 어제와 변함없이 이 세상에 있어서 낮의 햇살 속에도 엄마가 있고 사철 바람 속에도 엄마가 있고 흐르는 물 어디에나 엄마가 있다. 내게 처음 세상을 주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나의 세상 그 자체가 되어서 어디에나 있는 엄마. 이제는 천국의 햇살과 바람과 물을 누리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히 쉬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때 못다한 이야기 다 나눠요. 그때까지 내 걱정은 하지 마. 엄마 사랑해. 우리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야. 또 낭송을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낭송에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 혜빈님께 궁금한 점을 저희가 적은 게 있죠? 좋은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작가 강혜빈이 궁금합니다. 요걸로 가겠습니다. 네, 작가 강혜빈님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은 씨부터. 첫 책을 내면서 이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좀 프로세스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각 잡고 낼 생각이 없었어요. 독립 출판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도 제가 내고 그냥 인쇄해가지고 내면 되겠지. 친구가 디자인해주고 뭐 그랬는데 그게 일단은 회사가 겸직금지라서 출판사를 낼 수 없고 그리고 막 언니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했는데 언니가 해외에 살아가지고 막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비 출판하는데 어디 있나 검색해가지고 막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일단은 글을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글은 오랜 기간 동안 쓰잖아요. 근데 이 출판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빨리 해야 되는데 출간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출판이 어렵구나. 8월달 중순에 처음 출판사 컨택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이 나오는 10월달까지 진짜 맨날 퇴근하고 나서 새벽 1시, 2시까지 교회를 보고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그 출판사에서는 작업을 해가지고 저한테 컨펌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볼 시간이 저녁밖에 없으니까 보고 작업해서 주면 또 하루가 걸리고 이게 그러네. 그리고 이런 교열 같은 것도 보면 볼수록 계속 뭐가 보여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본다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저도 하나 찾았는데 많이 있어요. 좀 제보 좀 해주세요. 혹시 이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여기 있어요. 2개 정도 많이 찾았는데. 17페이지. 나중에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자비 출판을 하면 출판사에다가 모든 편집권을 넘기고 그냥 글만 던지는 거래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뭐 사실 디자인을 처음 해준다고 했던 친구도 있었고 이 서파도 아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하니까 이거를 하고 출판사에도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율하는 게 제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묘한 신경전과 약간 그런 불편함을 가운데서 약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제 친구랑 약속을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이 친구랑 같이 가고 싶은데 여기서는 이 출판 퀄리티가 아닌데요 이러면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그 출판사에서 다 맡긴 게 아니라 지인분들이랑 네, 같이 가시는구나. 그거는 이제 솔직히 제 욕심이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사파뿐만이 아니라 이 디자인 해준 이 맨 뒤에 이제
이 팀 이딸 참기의 실질적 리더인 선아가 있는데 네. 이 선아가 결국에 이 책에 이름을 못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그 친구가 한 편집 디자인이 까여서. 아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속상하죠. 원래 그 친구가 이제 출판을 이렇게 하면 된다를 가이드해준 친구였거든요. 출판계 쪽에 있어서. 근데 아무튼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쉬웠겠다. 아쉽고 좀 미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책 내준 그 회사. 네. 출판사. 출판사는 그럼 직접 이렇게 찾아가신 맞아요. 거예요? 우리 책나무? 자비 출판 하는 데를 쭉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견적도 막 받아보고 어떤 책을 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냥 쭉 보는 거죠. 또 너무 자비 출판만 하는 그런 데는 안 하고 싶고 근데 여기도 되게 작은 출판사인데 주로 에세이 같은 거 좀 내고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휴가 내고 근데 이제 실장님이 약간 저희 엄마보다 조금 어린 막내 이모 연배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고 되게 말씀 별로 없으시고 진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랑 해보고 싶다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막 제목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코멘트 같은 거 주시는데 좀 대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원하시나 봤더니 우리는 결국 엄마를 잃어버릴 것이기에. 너무 요즘 약간 감각이네. 요즘 에세이 감성. 요즘 그래요? 요즘 감성.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다른 거는 출판계에 계시니까 실장님 감각을 믿는데 이거는 진짜 제목에 꼭 저희 엄마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요거는 죄송하다. 이런 거. 그 제가 또 네. 궁금한 게 이게 출판일이 어머님 생신이랑 같잖아요. 맞아요. 요것도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었나요? 그쵸. 그 날짜를 딱 박아놓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네. 그래서 8월달에 가면서 저 출간일은 10월 24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날짜를 뒤로 해서 이제 언제까지 뭐 완성본 돼야 주고 돼. 네, 이렇게 하는데 또 27월 맨 처음에는 그 초고에는 10월 25일로 돼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저는 24일로 꼭 해야 되는데요. 24일로 해주셨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정말 미룰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더 네. 확실하게 할 때 하셨겠다. 압박감도 또 있었겠다. 시간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텀블벅 해가지고 시간이 더 없었어요. 텀블벅. 텀블벅이 진짜 고통의 세월이었죠. 아 그래요? 왜요? 텀블벅 그 준비해서 준비를 막 하고. 넣어서 맞아요. 아 그것도 뭐 붙어야 검열 되고 막. 받고 뭐 네. 그런 게 있나요? 그쵸.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거는 금방 넘어가긴 했는데 네. 고통의 세월 아니었나? 리워드 제작하고 이런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 아니 아무튼 뭐든지 전업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생업이 있는데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 질문이에요. 에세이는 자신의 삶과 감정이 주제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오는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특히 민감하고 그 섬세한 주제일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책을 쓰고 내고 반응을 보는 과정에서의 그 작가님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혜빈님께서 어떤 인연을 깊게 하는 것보다는 내 바운더리에서 굳이 보여주시고 싶지 않은 건 안 보여줘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이 책은 다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책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혜빈님께서 이제 내시니까 이런 부담감은 없으셨나 이런 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결국 책이 쓰여졌고 출판이 됐고 사람들이 읽어서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심경이 뭐 변하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아, 진짜 너무 정확하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괜히 냈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아니 진짜 너무 써놓고 보니까는 진짜 알려주기 싫은데 막 이런 거. 심지어 뭐 아빠에 관한 내용이나 언니에 관한 내용도 이걸 다 읽을 거 아니야 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전 블로그나 브런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줬거든요.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혹시 그 이 유튜브도 뭐 어쩔 수 없죠. 책이나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이제 되게 그런 특별한 경험인 게 이제 텀블벅 같은 것도 제가 그냥 지인하고 지금 가까이 연락하는 사람들한테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그 경조사를 알리는 것처럼 혜빈이 책 냈대 뭐 이러면서 건너까지 소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대학 동기들
정말 이제 우리가 같은 대학에 나왔다는 것만 아는 정말 실제 모르는 사람 이런 친구들한테 따로 개인톡이 와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 작년에 자기 엄마가 이제 폐암 진단을 받으셔서 약간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되게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개인톡 보낸다. 막 이런 게 사실 그러면서 좀 새로운 국면의 관계가 열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들의 근황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이 책을 읽고 책을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엄마가 외할머니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어떤 어린 시절에 뭐 이런 경험으로 근데 외할머니가 지금 편찮으신데 엄마가 후회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책을 읽고 외할머니랑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책이 내가 썼지만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 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막 책을 읽고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정말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읽고 강혜빈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애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경험에 대입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훨씬 더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이 책이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럼 결국에 잘 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 좋네요. 네. 다행이다. 최고예요. 여러분 다 책을 내세요. 저도 그 혜빈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사실 에세이 같은 거 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 혜빈님처럼 글을 모아서 내겠죠. 근데 그 모은 글들이 다 이제 분노의 차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도 과연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표지를 빨갛게 해가지고 하여튼 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네, 세 번째 연아 씨. 네. 평소에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글과 시를 가까이 하는 일상을 보내오셔서 그런지 문체의 흡입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날개에 언젠가 책을 낼 거라고 생각은 했다고 쓰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차기작으로 생각해둔 내용이 있으신지 써보고 싶은 장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무슨 책을 막연히 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무슨 독립책방에서 하는 독립출판 클래스 같은 게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당장 책을 낼 계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였어요. 당시에 저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막 짜냈죠. 뭘 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진짜 여행 좋아하고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제까지 다녔던 그냥 여행들 중에 바다에 대한 것만 모아가지고 써야지 그 사진도 넣고 이렇게 바다를 뭐 보는 바다, 들어가는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바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 맨 표지에다가 이렇게 세계 지도에다가 콕콕콕 찍어가지고 이 바다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어요. 제목도 다 정해놨어요. 보자. 아무 바다. 아무 바다? 괜찮은데요? 아무 바다? 유튜브 하나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일단 저작하자. 저작권 등록하자. 근데 이제 여행 에세이는 진짜 너무 많고 여행 에세이는 아주 여행꾼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소설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소설. 제가 아는 회사의 어떤 분이 무슨 소설 창작 그룹에 들어가서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그 소설을 쓰고 최근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한 꼭지를 단편을 쓰셨는데 어쨌든 에세이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창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이야기 읽고 막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 지어가지고 막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하긴 했는데 이런 소설 같은 거를 써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4번 가볼까요? 네. 살아가면서 상실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뭐가 있으신가요? 조언은 다 상실을 다 겪지 않으셨어요? 뭐든지? 햄스토리도 그렇고 그게 제가 책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막 상실의 대표주자인 것처럼 하지만
다들 크고 작게 있고 그게 어떤 거였든지 간에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다 이렇게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겪어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햄스터 죽은 게 엄마가 돌아가신 것보다 적지 않고 절대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뭐 엄마가 돌아가신 것보다 작은 게 아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조언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해보니까 글을 쓰는 거 진짜 도움이 되고요. 그냥 누가 그래서 최근에 저도 건너 지인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잃었는데 이 감정이 엄청 슬프고 막 이런 감정이 없어지는 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엄청 사랑했는데 내가 갑자기 웃고 있어? 막 이러면 자기 검열을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데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 느끼는 감정들을 적어놓는 게 진짜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적는 거를 진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미워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상실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약간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또 분노나 미움도 그렇지만 막 웃고 즐거운 것도 상실의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기일 첫 번째 기일에 언니랑 같이 외식을 했어요. 되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못 먹냐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상실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 우리가 이렇게 막 누더기를 입고 막 슬퍼해야지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나는 상실을 한 사람이다라는 프레임에 묶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공감을 했던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도 그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통념을 버린 자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혜빈님은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통념 같은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정당성을 잘 부여하고 그렇게 해도 되지. 행복의 근원이 그게 아닌가 또 스스로 만족하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5번 갈까요? 저는 아직도 가끔 수능을 보는 꿈을 꾸곤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난 후 이건 꿈이지 하면서 다시 안정감을 되찾곤 하는데요. 작가님에겐 예민한 질문이지만 일어나도 안정감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막 약간 악몽 같은 걸 꾸면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안정을 취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 어머니 죽음이 이제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안정감이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일어났어도 그게 현실이니까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갑자기 문득문득 이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냥 밥 먹다가 말고 막 올라오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여기서 했지만 저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저 외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바쁘고 재밌고 할 게 많은데 왜 외롭지? 그런데 이제 외로움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무 계기도 없이.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울었어요. 뭐 진짜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괜찮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 평소의 일상생활이랑 믹스를 해서 그냥 이게 점점 옅어질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저희 언니는 엄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또 바로 몇 달 만에 이제 그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애기 키우고 막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 언니는 그 자기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슬퍼하거나 엄마의 그런 빈자리를 가지고 갑자기 확 올라오거나 이럴 일이 없었으니까 1년 만에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오니까 막 또 거기서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설거지 하다가도 막 울고. 그러면 제가 조용히 해! 시끄럽게. 울어 울지 마!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그렇게 정리를 나름대로 하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터뜨리는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막 정말 자기 검열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없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어요.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른은 언제부터인가요? 어른이요? 네. 어른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아니 이거 바로 직관적으로 나오시는 그 답을 원합니다 저희가. 어른이요? 어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약간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을 때. 아 내가 원하는 바를 했는데도 그게 사회 통념에서 어긋나지 않을 때,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네. 준비된 질문인데요. 네. 어떻게 또 이게 이어지네요. 이거 통념과 현실을 따라야 할까요? 결혼해라, 애를 낳아라, 뭐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통념과 네. 그런 현실 과연 따라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따라야 할까? 그거를 통념과 현실이라서 따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각자의 상황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나 나한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게 통념을 따르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의 결과가 어떤 사람은 통념에 가까운 일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통념을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통념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이런 말 안 하는데 보통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통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분명히 어른이 되는 어른이 아닌 거 아닌가? 아직 맞아요. 아이시군요. 저는 어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어른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어른이 꼭 돼야 되나요? 몇 살까지 어른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예,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작가님에게 책이란 무엇인가? 그냥 그 책 인 제너럴? 네, 책. 책은 정말 내가 네. 그 살아보지 못한 네. 삶과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유용하고 값싼 도구. 오. 진짜 너무 읽고 싶은 게 많고 이렇게 간접 경험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속도를 읽는 속도가 못 따라가요. 한 달에 15권씩 읽으시잖아요. 잠깐 못 읽어요. 잡지 이런 거 만화책 다 포함해서. 진짜 좋은 내용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저희가 다음 책이요? 다음에 읽을 책을 추천받고 싶어요. 너무 어려워. 다음 책이요? 네. 이런 거를 잠깐만. 이거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스 어플을 좀 보자. 제가 읽은 책을 추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좋죠.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최근에 읽고 네. 계셨던 거. 그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네.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네. 사람의 그 한 말을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네. 직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직업을 선택한 그런 사람인데 엄청난 무신론자라는 걸 알고 제가 좀 마음이 식었지만 근데 이 오빠가 좀 약간 사람을 확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00년 전에 쓰여진 그 얘긴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나는 행복이 이거라고 생각해 막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막 자기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행복을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를 진짜 약간 학자의 지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100년 전에 이야기한 거니까 좀 지금이랑 안 맞는 것도 있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저급한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되게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책 같아요.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좋은데요. 행복의 정보. 네. 그래서 그 책. 네, 이쪽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몇 페이지지? 이 책은 272페이지. 좋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시가 웃기 시작했어요. 행복이 뭐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딱 질색인데 네.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행복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생각의 길을 잡아준다. 이렇게. 저도 이거 스크랩 하시는 거 보고 네. 읽어야지라고 이렇게 체크해놨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거 되게 신기하게 마치 우리의 질문을 미리 알고라도 계시듯이 이렇게 답변을 주시네. 마지막이 아까 전에 연아 씨가 물어봤던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여기. 행복이란요? 네, 행복이란. 행복이란 이렇게 그 행복이란 제가 책 내고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행복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 막 너무 사랑해 혜빈아 너무 사랑해 막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30 몇 년 동안 살면서 그게 우정의 형태였던 뭐 친절한 선생님의 형태였던 그 모든 것들이 되게 사랑이었고 그것들로 내가 자라고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합니다. 자, 공식 질문까지 다 마쳤어요. 되게 재밌네요. 이거 공식 질문까지 들으니까. 오늘 모임은 요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소감 같은 거 한 번씩 말하고 마무리할까요? 지은 씨부터 이렇게. 네. 저부터요. 되게 재밌었는데 특히 이렇게 되게 예민한 자기 개인사를 쓴 책을 가지고 작가님과 직접 얘기를 하니까 되게 새롭고 좀 창피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그만큼 작가님한테도 개인적인 내용이었지만 그거를 토론하고 할 때도 우리도 개인적인 네. 내용도 많이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지은이가 발제하는 거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무슨 질문이든 다 물어야 돼요. 맞아. 저 그거 진짜 너무 많이 지은이가 하는데.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은규님. 저는 강혜빈 작가님의 간접 경험을 텍스트로 아닌 육성으로 들어서 너무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저는 에세이를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인데요. 싫어해요, 에세이를. 근데 제가 유일하게 누군가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추천 좀 해주세요. 정말 재밌고 잘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뭔가 저도 에세이를 많이 안 읽는 사람인데 뭔가 이 책은 어쨌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뭐 여러 겪을 일이잖아요. 그때 뭔가 좋은 에세이는 저는 절대 참고할 수 없는 종류의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은 어떠한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서 뭔가 참고가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이제 작가님의 실제 이제 육성을 통해서 그 더 추가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가 맨 처음에 풀도도 독서 모임으로 만나가지고 그때 뭐 느슨한 연대 하자고 했는데 점점 긴밀해지는 것 같아요. 그 애초에 마음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으나 참 가까워질수록 더 재밌고 즐거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또 기대감이 들어서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그 혜빈님 책이 출판했다고 해서 네. 저희가 특별하게 아주 예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미쳤어요! 축하드립니다. 보내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또 준비한 게 있죠 저희가. 예, 그거. 예.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책을 읽고 네. 추천사를 썼거든요. 그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선물입니다. 와. 직접 쓰신 거예요? 봐주세요. 한번 찍어주세요. 찌마. 찌마.